송강정철 1536년 출생 1593년 졸. 1. 인물개요. 정철은 본관 연일 정씨로 자는 계암이고 호는 송강이다. 서울 장이동 출생으로 어려서 인종의 후궁이 된 누나와 계림군의 부인이 된 막내 누이 덕분에 궁중을 드나들었고 같은 나이에 경원대군 명종과 친밀하게 지냈다. 그러나 10세 때 을사사화로 매형 계림군이 처형되면서 아버지와 맏형이 유배되고 맏형은 유배길에 장살당하는 비극을 겪는다. 이후 전라도 창평으로 낙향해 약 10여 년을 보내며 이멍영, 김인후, 기대승, 송순 등에게 배웠고 이 성혼과 깊이 교류했다. 명종 17년 문과에 장원급제하며 관직에 나섰다. 가사문학의 대가로서 관동별곡, 삼위인곡, 송미인곡, 성산별곡 등 4편의 가사와 100여 편의 시조를 남겼다. 이 원칙주의 관료 그리고 당쟁의 한복판. 명종 21년 1566년 사헌부 정원 시절 명종의 종형 경양군이 처가 재산을 빼앗으려 서울 처남을 죽인 사건에서 국왕의 무마 요청을 거부해 파면되어 3년간 등용되지 못했다. 선조 즉위 후 이조자랑으로 복귀해 격탁양청, 탁한 것을 몰아내고 맑은 것을 끌어들임을 내세우며 살인정치의 선명성을 추구했다. 동서분당 이후로는 동인이 가장 기피하는 인물이 되었으며 실록에는 그를 두고 성품이 강편하고 기극하다, 술을 좋아하고 실성했다는 식의 거센 비판이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반면 선조는 한때 그를 전상의 맹호, 원앙의 독술이라 칭하며 감쌌다. 심의겸과의 친분으로 동인 측으로부터 집중 공격받았고 이율곡이 그를 변호하다 함께 곤욕을 치르는 등 서인의 중심 인물로서 부침을 거듭했다. 강원, 전라, 함경 감사를 두루 거치며 외직에 머물던 시기에 관동별곡, 삼위인곡 등 대표 저서들이 탄생했다. 3. 정여립의 난과 기추곡사. 선조 22년 1589년 정여립 모반 사건이 터지자 정철은 우의정으로 발탁되어 위관, 수사책임관을 맡았다. 정여립은 자결했고 이발, 이길 형제, 백류양, 정원신, 최영경, 정계청 등의 동인 명사들이 대거 처형되거나 옥사당했다. 실록은 정철 측이 선홍복을 사주해 거짓 자백을 받아내 이발, 이길, 백류양을 죽음으로 몰았다고 기록하며 정함수 상소 역시 정철이 사주한 것이라 적고 있다. 최영경의 죽음에 대해서는 그가 옥중에서 정철에게 간악한 무리라 직언했다가 곧 병사했다는 기록과 선조가 훗날 흉악한 성혼과 독한 정철이 나의 어진 신하를 죽였다고 한탄했다는 일화가 전한다. 또 한편으로 정여립 사건의 최종 지휘자가 선조였으며 정철은 왕권 강화를 위한 도구이자 희생양이었을 가능성을 짚으면서도 정철이 정원신, 정원지 형제의 고문을 막고 이발 형제의 구명을 시도했던 점도 함께 전한다. 다만 정계청을 옥사에 엮은 데는 사적 감정이 작용했다는 평가도 있다. 정여립 사건을 정리한 1590년에 정철은 좌의정에 오른다. 4. 건저 사건과 몰락. 선조 24년 세자책봉 건저 문제에서 정철은 이산해, 유성룡과 함께 삼정승이 광해군 책봉을 건의하기로 했으나 이산해가 발을 빼고 선조가 마음에 둔 신성군의 외삼촌에게 미리 정보를 흘리면서 정철만 단독으로 나선 모양새가 되었다. 선조는 크게 노해, 대신으로서 주색에 빠져 나란 일을 그르쳤다며 정철을 파직하고 진주를 거쳐 강계로 유배를 보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윤두수, 윤근수, 홍성민, 황정욱 등 서인 다수가 줄줄이 삭탈관직되거나 유배되었고 사헌부와 사간원은 정철을 조정의 기강을 마음대로 했다며 거듭 탄핵했다. 5. 임진왜란과 최후. 1592년 임진왜란 발발로 유배에서 풀려나 평양에서 선조를 호종하고 충청, 전라 채찰사를 지냈다. 그러나 영유에서 현비를 보고 시를 짓는 등 국난 중에도 풍류를 놓지 못해 사관의 비판을 받았고 평양 함락급보가 온 날 술에 취해 빈청회의에 불참하기도 했다. 1593년 사은사로 명나라에 다녀온 뒤
일본군이 모두 철수했다는 잘못된 정보가 명나라 병부문서에 실린 것에 책임을 지고 탄핵받아 파직되었다. 실록은 이를 명나라 측의 거짓 보고로 정리하나 동인 측은 이 기회를 빌려 정철 제거에 나섰다. 결국 정철은 강화도에 유배되어 우거하다 그해 12월 술병으로 별세, 향년 58세였다. 6. 극단적으로 갈리는 사후 평가. 긍정적 평가로 신음은 풍조가 쇠락하고 자성이 청량하며 집에서는 효제하고 조정에서는 결백했다고 평하였다. 조헌은 오로지 임금을 높이고 백성을 보호하며 강개한 직업만 한다고 칭송했다. 왕조실록 사관의 논평도 그가 권세에 영합하지 않았다는 일화를 들어 소인이라 칭할 수 없다고 변호한다. 부정적 평가로 북인 주도로 편찬된 선조실록은 성품이 편협하고 말이 망령되며 행동이 경망하다고 비판했고 최영경의 죽음에 대해 남의 손을 빌려 죽인 것이라는 말을 면할 수 없다고 적었다. 일설로 정열입의 난으로 동인을 많이 죽였다 하여 동인 백정이라 부르는 시각도 있고 강원도 민담 속 탐관 오리 정철 같은 놈까지 함께 소개한다. 공통점으로 양측 모두 그가 뇌물이나 부정축제로 비난받은 적은 없다는 점은 인정하며 강화도 유배 시절 궁핍하게 지내다 별세했다는 기록도 이를 뒷받침한다. 을사사화로 집안이 풍비박산났던 청년. 정철은 할아버지 산소가 있는 전라도 창평현에 내려오게 되는데 이때 김윤재의 도움으로 공부도 하고 그의 외손녀와 혼인도 하면서 출생은 서울 태생이지만 호남 출신이나 다름없었다. 정철의 묘는 원래 경기도 고양군 원당면에 있던 것을 조선 현종 6년 1665년에 송시열이 친히 풍수를 보고 묘자리를 정한 뒤 후손 정양이 이장의 현재는 충청북도 진천군 문백면 봉중리에 자리하고 있다. 저서로는 시문집인 송강집과 시가 작품집인 송강가사가 있다. 창평의 송강서원, 영일의 오천서원 별사에 제향됐다. 시호는 문청이다. 아름다운 가사문학을 남기고 정열입의 난을 계기 삼아 수없는 목숨을 앗아간 정철은 과연 군자인가 독철인가.